이번 영상에서는 BJT, 트랜지스터 종류 중에 하나이죠. 그 BJT의 그 개요 및 동작 영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지스터는 BJT와 FET가 있죠. 그 BJT는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 합극자들을 딴 거고요. 바이폴라라고 하는 것은 양극, 접합, 트랜지스터 이렇게 된 거고, FET는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를 앞글자를 따서 FET. 이거는 전개 효과 트랜지스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FET는 또 나누기를 이제 모스펫하고 JFET 나누는데, 아무튼 여기서 보게 되면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것이 위에 있는 BJT의 모양은 NPN,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의 접합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이러한 구조들을 하고 있고요. FET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여기 보면 이게 메탈이에요. 검은 게 메탈이고, 여기가 이제 옥사이드 절연층이고, 이 밑에가 반도체라서 메탈 옥사이드 세마이컨덕터, 그래서 모스펫인데, 그거 이제 FET 종류 중에 하나예요. 아무튼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BJT하고 밑에 있는 FET는 완전히 모양이 다른 거죠. 그런데 이 완전히 모양이 다르더라도 트랜지스터의 동작 설명을 다 끝나면 그 동작하는 기능은 이제 거의 비슷한 것들을 갖고 있어요. 아무튼 여기서 보면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것은 뭐 다리가 세 개예요. 에미터, 베이스, 콜렉터. 그리고 이제 요 FET도 마찬가지로 소스, 드레인, 게이트 이렇게 다리가 세 개인데, 이 트랜지스터가 동작을 하기를 요 다리가 세 개인 걸 가지고 가운데 있는 거 베이스와 게이트가 문을 열어주는 것처럼 하게 되면 이제 증폭작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다리가 세 개인 거를 우리는 이거를 산단자 소자라고 얘기를 하고, 이 산단자 소자는 앞에 우리가 다이오드를 공부를 할 때는 다이오드는 2단자 소자였죠. 그 다이오드는 어떤 기능을 갖고 있었냐면 스위치 온, 오프 특성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3단자 소자는 스위치 온, 오프 특성에다가 증폭할 수 있는 기능들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3단자 소자가 어떻게 동작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개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단자 소자라고 하는 거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에 다리가 세 개죠. 그죠? 여기 베이스 오 게이트, 베이스 에미터 콜렉터로 되어 있는 것은 이제 BJT에서 나온 거고요. 게이트 소스 드레인은 FET에서 나온 거죠.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 이게 다리가 이제 베이스, 에미터, 컬렉터 세 개의 다리를 갖고 있어서 베이스와 게이트가 이렇게 여기서 문을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파란 거에서 화살표로 되어 있는 것이 위에서 밑으로 에미터 쪽에서 콜렉터 쪽으로 이렇게 전류가 흐른다고 생각을 합시다. 물이 흐른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문을 달아놓고 게이트, 여기다 이제 베이스 쪽에서 문을 달아놓고 닫았다 열었다 한다고. 그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 왼쪽에 있는 그림은 뭐예요? 완전히 닫았기 때문에 여기 이제 닫았기 때문에 요 불이 흐르지 못한다, 전류가 흐르지 못한다 그런 거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베이스를 만들어 놓고 여기는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데 완전히 열었기 때문에 전류가 완전히 흐를 수 있다. 그래서 스위치 작용을 한다. 뭐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이제 스위치가 오프된 거고, 전류가 흐르면 이제 스위치가 온 상태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스위치가 온 상태에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반해서 오른쪽 그림 한번 봅시다. 오른쪽 그림도 이제 에미터, 베이스, 컬렉터가 있는데, 이 베이스 쪽에 여기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데, 아까 오프와 온의 중간쯤에서 여기 이제 여기를 많이 닫을 수도 있고 열 수도 있는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한다면, 이 조절에 의해서 여기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조절에 의해서 뭐가 여기에 흐르는 전류값들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트랜지스터가 증폭을 한다고 한다면 이와 같이 온, 오프의 중간쯤에서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게 되면 증폭작용을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얘기하기를 트랜지스터는 3단자 소자라고 얘기를 했고, 그 3단자 소자를 가지면 스위치 온, 오프 특성을 가질 수 있고 증폭작용을 할 수 있다. 특히 트랜지스터는 이제 증폭작용하는데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 이번 영상에서는 그런 트랜지스터의 증폭작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JT라고 하는 것은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라고 얘기를 했고, 이것은 우리는 바이폴라라고 하니까 양극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홀과 일렉트론, 전공과 전자로 이제 동작한다 하는 거고요. 정션이라고 하는 것은 접합, PN 접합이고,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것은 트랜스하고 레지스터를 합친 거라서 얘를 이제 저항 값을 조절을 해서 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BJT는 여기 보이는 세 과학자, 벨랩에서 일하던 과학자들인데 1948년 사진인데 이 세 과학자가
발명을 했고요. 이제 그 중에 두 과학자가 1947년에 포인트 컨택트 트랜지스터, 여기 중간에 보이는 이런 트랜지스터를 발명을 하고 1948년에 이제 세 과학자가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를 발명을 했다. 그것 중에 이제 하나의 복사본을 여기다 포인트 컨택트 트랜지스터 1947년에 발명한 거를 여기다 그림으로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나오는 BJT들은 이렇게 이제 그 패키지 타입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우리는 BJT 개요 및 동작 영역을 살펴본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우리 BJT 구조하고 회로 기호를 어떻게 표시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왼편에 있는 그림이 이제 BJT의 NPN 타입이에요. NPN 트랜지스터. 오른쪽에 있는 것이 PNP 트랜지스터인데, 이 NPN 트랜지스터가 만들어진 구조를 보게 되면 PN 접합으로 되어 있는데 두 개의 PN 접합으로 되어 있죠. 그 가운데가 이제 P형 반도체로 되어 있고, 그게 이제 베이스이고, 그리고 이제 양가상의 그 N형 반도체들로 되어 있는데, 여기 가운데 에미터로 되어 있고, 여기 이제 콜렉터로 되어 있는, 그래서 NPN 트랜지스터가 되겠어요. 이거와 반대로 오른쪽에 PNP 트랜지스터 같은 경우는 가운데 있는 베이스가 N형 반도체로 되어 있고, 에미터 베이스가 두 개의 PN 접합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이제 기호로 나타내게 되면 베이스, 에미터, 콜렉터에서 이 에미터 쪽에 화살표가 이렇게 나오는 방향, 그리고 이제 이쪽에 PNP 트랜지스터는 화살표가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되어 있는데, 이 화살표 표시가 뭐를 의미를 하고 있냐면, 자 보세요. 베이스와 에미터 쪽에 화살표가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P형 쪽에서 N형 쪽으로 이렇게 전류가 흐르잖아요. 그죠? 우리 P형 쪽에서 N형 쪽으로 전류가 흐르니까, 지금 같은 경우 베이스가 P형 쪽이고 에미터가 N형 쪽이니까 PN 접합. 그래서 베이스 쪽이 P형 쪽이고 에미터 쪽이 N형 쪽이라서 이렇게 화살표가 되어 있는 거고요. 이제 PNP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베이스와 에미터를 보게 되면 에미터 쪽이 P형 쪽이죠. 그래서 에미터 쪽이 P형 쪽이고 베이스가 N형 쪽이니까 에미터 쪽에서 베이스 쪽으로 이렇게 화살표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BJT는 NPN 타입과 PNP 타입이 있고 이와 같이 기호 표시를 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BJT는 NPN 트랜지스터하고 PNP 트랜지스터가 있는데, 우리 여기서 설명을 하기는 이제 NPN 트랜지스터만 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PNP는 이제 그거하고 반대로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NPN 트랜지스터의 동작 영역. 앞에서 보니까 우리는 트랜지스터가 3개의 단자로 되어 있고, 그 3개의 단자로 되어 있는 그 소자는 우리는 스위칭 작용을 할 수가 있고, 스위치 온, 오프. 그리고 이제 증폭기 작용을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림이 이제 앞에서 생각했던 그 구조를 가져온 거죠. 이렇게 NPN 트랜지스터에다가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에미터와 여기 에미터와 베이스 사이에 에미터 베이스 접합, 그래서 에미터 베이스 정션 EBJ라고 표시를 했고, 이 에미터 베이스 사이의 접합은 PN 접합이에요. 그죠? PN 접합. 그리고 이제 여기 콜렉터와 베이스 사이에도 접합이 있죠. 그죠? 콜렉터와 베이스 사이에 접합, 여기 접합면이 있고, 이것도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했으니까 여기 PN 접합으로 되어 있고, 이것을 표시하기로 우리는 CBJ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동작 영역을 나누기를 요 밑에 있는 것처럼 여기 동작 영역을 보게 되면 우리는 에미터 베이스 접합면과 콜렉터 베이스 접합면에다가 이게 PN 접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PN 접합에 어떻게 돼요? 앞에서 우리 순방향 바이어스, 역방향 바이어스를 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순방향 바이어스, 역방향 바이어스를 걸어서 그 이제 보면 여기 에미터 베이스 접합, 콜렉터 베이스 접합에 역방향을 걸면 무슨 영역에 가느냐면 차단 영역, 컷오프 영역에 가는 거고, 그리고 에미터 베이스 접합에 순방향, 그리고 이제 컬렉터 베이스 접합에 역방향을 하면 활성 영역, 이제 나중에 보면 증폭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에미터 베이스 접합이 순방향, 콜렉터 베이스 접합이 순방향으로 되면 포화 영역, 세츄레이션 영역으로 돼서 얘들을 이제 차단 영역, 활성 영역, 포화 영역이라고 이제 영역을 나눌 수가 있고, 차단 영역과 포화 영역은 이와 같이 여기 기능을 한번 보세요. 기능을 보면 스위치가 오프, 차단 영역에서는 오프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전류가 흐르지가 않는다 그런 얘기고, 이제 포화 영역 같은 경우는 스위치가 온이 돼서 전류가 잘 흐른다. 앞에서 우리 이제 그 3단자 소자를 얘기를 할 때 온, 오프 특성을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활성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증폭기로서 작용을
하는 거니까 우리는 트랜지스터가 대부분 증폭기로서 많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 증폭기, 이제 우리가 많이 설명할 것들은 뭐가 되겠어요? 이 활성 영역이 되겠죠. 활성 영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에미터 베이스 접합면 PN 접합에 순방향 바이어스를 걸고 콜렉터 베이스 접합에 역방향 바이어스를 걸게 되면 얘가 이제 증폭기로서 작용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동작 영역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나눈 동작 영역 중에서 우리는 차단 영역하고 포화 영역을 볼 텐데요. NPN 트랜지스터에서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차단 영역 같은 경우는 에미터 베이스와 접합면에 역방향 바이어스, 콜렉터와 베이스 사이도 역방향 바이어스 이렇게 된 것들이었죠. 포화 영역 같은 경우는 이제 에미터 베이스 접합면이 그 순방향 바이어스, 콜렉터와 베이스 접합면도 순방향 바이어스로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를 보게 되면 여기 보면 여기가 이제 그 PN 접합으로 되어 있잖아요. 왼편에 있는 그림 먼저 봅시다. 보면 여기 PN 접합으로 되어 있고 여기 그러니까 가운데가 P형 쪽이고 여기도 밑에도 이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가운데가 P형이고 위가 N형이고 하니까 NPN 트랜지스터이죠. 그러니까 가운데가 베이스에 해당되는 걸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바이어스를 걸기를 이와 같이 갖다 걸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 P형 쪽, 여기 P형 쪽이 이제 마이너스로 되어 있고, 요 N형 쪽이 플러스로 되어 있고, 밑에 있는 다이오드도 밑에 있는 것이 그 플러스인데 얘가 N형 쪽이고 가운데가 P형 쪽이니까 어때요? 다이오드에서 보면 마이너스 전압을 걸게 되면 역방향 바이어스가 돼서 전류가 흐르지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오른쪽 같은 경우는 그거와 반대로 이제 생각을 했어요. 가운데가 P형 쪽인데 어떻게 돼? 여기 보면 그 P형 쪽이 더 전압이 높고 N형 쪽이 전압이 낮고 이 밑에 있는 다이오드 같은 경우도 P형 쪽이 전압이 높고 N형 쪽이 전압이 낮으니까 어떻게 돼? 다이오드가 전류가 흐르고 있다. 그러니까 왼편에 있는 것은 전류가 흐르지 않는 거고 오른편에 있는 것은 전류가 흐르는.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가 베이스와 에미터 사이, 베이스와 콜렉터 사이에 역방향 바이어스를 걸어서 얘가 이제 차단, 컷오프가 된 거고, 반대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이오드가 순방향 바이어스, 에미터, 이쪽이 에미터라고 한다면 에미터 베이스가 순방향 바이어스, 그리고 이제 콜렉터와 베이스 사이에도 순방향 바이어스가 걸려서 얘가 이제 포화영역,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고 있다. 여기는 이제 전류가 흐르지 않는 거고, 이제 흐르는 그런 상태를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NPN 트랜지스의 차단형에서 동작과 포화형에서 동작은 이와 같이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NPN 트랜지스터 활성형에서 동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활성형에서 동작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였냐면 증폭기로서 작용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 증폭기로서 작용하는 것이 우리가 이번 영상에서 할 것들이 이제 그 BJT의 증폭작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지금 설명할 내용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 그림을 이제 가져왔는데 이 그림에서 보면 여기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로 되어 있는 NPN 트랜지스터이고요. 이 NPN 트랜지스터에서 왼쪽에 있는 것이 에미터이고 가운데 있는 것이 베이스이고 콜렉터인데 뭐 N형 그 에미터 쪽에 N형 반도체가 플러스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가 어떻게 된 거냐면 도핑 농도에 플러스가 많을수록 도핑 농도가 더 센 거니까 헤빌리 도핑되어 있는 고농도로 에미터 쪽이 고농도로 도핑되어 있고 베이스 쪽이 이제 그거보다 조금 작고 N형 그 콜렉터 쪽이 이제 여기보다는 농도가 낮은 그런 것들로 도핑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고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이 베이스의 폭을 굉장히 좁게 만들었어요. 여기 이제 NPN 트랜지스터를 만들 때 굉장히 베이스의 폭을 좁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활성액에서 동작하기 위해서는 어때야 되냐면 에미터와 베이스 사이 저기 여기가 에미터이고 여기 베이스 가운데가 베이스니까 에미터와 베이스 사이에 이와 같은 전압을 걸었다. 이와 같은 전압을 걸었다고 하는 것은 베이스 쪽이 전압이 높고 에미터 쪽이 전압이 낮으니까 베이스 쪽이 P형이고 에미터 쪽이 N형이니까 어때요? 여기 VBE라고 하는 것은 순방향 바이어스를 건 거죠. 순방향 바이어스를 걸었고 이제 이쪽 한번 보자. 베이스와 콜렉터 사이, 베이스 콜렉터 접합면에 보게 되면 베이스 쪽이 전압이 낮고 콜렉터 쪽이 전압이 높으니까 어때요? 얘는 역방향 바이어스를 걸었다. 앞에서 생각할 때 트랜지스터, NPN 트랜지스터에서 활성력에서 동작하기 위해서는 베이스와 에미터 사이에 접하면은 순방향 바이어스, 베이스와 콜렉터 사이에서는 역방향 바이어스를 걸한다고 했으니까 이와 같이 전압을 걸어놓고 생각을 한번 해보죠. 자, 에미터와 베이스 사이가 이제 PN 접합이에요. 우리 앞에서 PN 접합 다이오드를 공부를 하면서 PN 접합에다가 베이스와 에미터 사이에 전압을 걸면 여기에
N형 쪽에 있던 전자들이, 일렉트론들이 이렇게 이제 넘어가죠. 그죠?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베이스 쪽에 있던 홀도 이렇게 넘어가서 전류가 어느 쪽에서 흐르는 거냐면, 홀이 흐르는 방향, 일렉트론이 흐르는 반대 방향이니까, 베이스 쪽에서 에미터 쪽으로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죠. 그런 흐르는 전류 값들이 있어요. 그죠? 일렉트론이 넘어가고, 홀이 넘어가니까.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일렉트론들이, 전자들이 이렇게 넘어온 다음에, 요 베이스에 오게 되면 여기 홀들이 많이 있으니까 양 전공들이 많이 있으니까 뭐 어떻게 하냐면 재결합, 리컨비네이션을 하게 돼요. 리컨비네이션을 하면 얘가 이제 베이스 폭이 넓다고 한다면 다 리컨비네이션하고 없어질 텐데 아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요 베이스 폭이 굉장히 좁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 경계선을 넘어와서 리컨비네이션 하고 오다가 보니까 남아있는 것들이 있다. 우리는 뭐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기 전자들이 100개 정도 넘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베이스 폭이 좁아서 2개 정도 리컨비네이션하고 98개가 콜렉터 쪽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얘가 콜렉터 쪽으로 이렇게 가면 전자들이 여기 콜렉터 쪽에 오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 콜렉터와 베이스 사이에는 뭐가 역방향 바이어스가 걸려 있으니까 이 콜렉터 쪽에서 베이스 쪽으로 뭐가 전기장이 걸려 있죠. 그러니까 일렉트론이 오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잡아다닐 거예요. 잡아다니니까 여기에서 와서 리컨베이션하고 이제 잡아다니게 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렇다 보면 전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여기 넘어온 만큼의 전자들에 의해서 이 컬렉터 전류가 이제 비례하게 되겠죠. 그런 컬렉터 전류나 베이스 전류나 에미터 전류 모두가 다 뭐에 비례하게 되냐면 여기 VBE라고 하는 여기 그 순방향 바이어스 걸린 것에 의해서 이제 그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앞에서 우리 다이오드의 PN 정션을 할 때 생각을 했던 것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결과적으로 콜렉터 전류나 에미터 전류나 베이스 전류 모두가 다 여기 베이스와 에미터 사이에 걸려 있는 순방향 전압 VB에 의해서 결정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익스포넨셜 VB per VT에 비례하게 되는 그런 값을 얻을 것이다. 여기서 VT라고 하는 값은 이제 열전압으로서 우리는 상온에서 한 25mV 정도 되는 거고요. 이제 그 VBE라고 하는 것이 베이스와 에미터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IC나 IB, IE 값을 이제 한번 결정해 보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콜렉터 전류 IC라고 하는 값은 우리는 익스포넨셜 VB per VT에 비례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비례하는 값의 비례상수 값을 우리는 IS라고 이렇게 쓰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saturation current라고 얘기를 하고 saturation current라고 얘기를 해서 이런 값으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IC라고 하는 값은 이와 같이 쓸 수 있고 베이스에 흐르는 전류 IB라고 하는 값을 생각해 보면 IB라고 하는 값은 여기서 보면 이 그림에서 보면 IB1하고 IB2, IB1하고 IB2 두 개를 더한 값이에요. IB1이라고 하는 값은 PN 접합, 베이스와 에미터 사이에 걸려있는 전압 VB에 의해서 홀이 양공이 넘어가는, 전공이 넘어가는 그런 전류 값이고 IB2라고 하는 값은 아까 거기 그 N형 반도체에서 넘어왔던 전자들하고 이제 재결합하기 위해서 만나는 이런 홀 값이 되니까 이 홀 값, 이 전공에 의해서 흐르는 전류 값이 두 개를 합칠 수가 있다. 아무튼 이렇게 두 개 합치는 이런 값들이 익스포넨셜 VB per VT에 비례하는 값을 얻을 수가 있다. 근데 이 IB라고 하는 값은 여기 IC 콜렉터 전류 값을 베타분의 IC 이런 값을 하겠다. 요것을 우리는 그 커먼 에미터 타입의 전류 이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직 우리 커먼 에미터 타입이 뭔지를 공부를 안 했어요. 아무튼 전류 이득 값이고 보통 50에서 한 200 정도 값을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값이다. 이 베타라고 하는 값은 뭐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여기 그 에미터 쪽에 그 농도값 그러니까 불순물 농도값하고 베이스의 폭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런 값이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에미터 전류 값은 이 에미터는 뭐예요? 여기 보면 이 에미터 전류가 이쪽으로 이렇게 나가는 값이죠. IB는 들어오는 값, IC도 들어오는 값. 그러니까 이 IE라고 하는 에미터 전류 값은 IB 더하기 IC 값이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정리를 하면 베타분의 IC 값, IB 값이 아까 여기서 베타분의 IC 값이었으니까 이렇게 쓰면 IC 이렇게 써서 이
보면 IC하고 베타분의 베타 플러스 1 이런 값을로 쓸 수가 있어서 IC라고 하는 값을 우리는 베타 플러스 1분의 베타 IE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값을 우리는 알파 IE라고 얘기를 해서 이것도 이제 나중에 보면 전류 이득 값이에요. 전류 이득 값인데 어떤 때? 커먼 베이스일 때 전류 이득 값. 우리는 커먼 베이스나 커먼 에미터에 대해서는 아직 공부를 안 했지만 아무튼 이렇게 전류 이득 값이 돼서 그러면 아까 설명할 때 이 알파라고 하는 값은 아까 설명한 것에 의하면 무엇에 해당되냐면 아까 설명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 그 에미터 쪽에서 100개 정도의 전자들이 넘어와서 2개 정도 베이스에서 리컨비네이션하고 재결합하고 98개가 넘어왔다고 얘기했으니까 우리는 에미터 쪽에서 넘어온 거 100개 중에 98개가 넘어왔으니까 이 알파 값은 얼마가 되겠냐면 0.98이 되겠죠. 그죠? 0.98.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NPN 트랜지스터 활성의 동작을 살펴보면 베이스와 에미터 사이에 그 순방향 바이어스, 베이스와 콜렉터 사이에 역방향 바이어스를 걸어서 각각 베이스, 에미터, 콜렉터 사이에 이와 같은 전류들이 형성이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생각한 NPN 트랜지스터의 활성력의 동작을 바탕으로 해서 이와 같은 등가회로를 그릴 수가 있어요. 등가회로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앞에서 그 설명했던 걸 다 포함하고 있는 것들이죠. 여러 가지 등가회로를 그릴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등가회로를 이렇게 갖다 그렸어요. 어떻게 보는 거냐면 베이스, 여기가 베이스이고 세 개의 단자가 있죠. 베이스, 에미터, 콜렉터가 있는데 지금 앞에서 보니까 베이스에 흐르는 전류 IB하고 그 에미터의 전류는 IE, 그리고 이제 콜렉터에 흐르는 전류 IC의 관계들을 주어졌어요. 거기서 보니까 베이스와 에미터 사이에 뭐가 걸려 있었냐면 VBE라고 하는 전압이 걸려 있어서 그 VBE라고 하는 전압에 의해서 전류가 흐른다. 전류가 흐를 때 우리는 베이스 쪽이 P형 쪽이었고 에미터 쪽이 N형 쪽이었으니까 P형 쪽, N형 쪽에서 이렇게 다이오드가 있는 것처럼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이오드를 DB라고 얘기를 하고 그 DB에 의해서 흐르는 전류 값은 IB니까 IB라고 하는 값은 우린 다이오드의 방정식에 의해서 전류가 비례하는 값을 exponential VB per VT에 비례하는 그런 값을 얻을 수가 있고 그거에 IB라고 하는 전류의 몇 배만큼 IC라고 하는 거는 앞에서 생각해 보니까 베타배만큼 됐었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커먼 에미터 타입의 전류 이득이라고 얘기했고 그러니까 IB라고 하는 전류에 의해서 베타배만큼 콜렉터 전류가 흐른다. 그것은 이제 여기는 종속 IB 값이 변하면 콜렉터 전류도 변하니까 이런 종속 전류원으로 표시를 해서 이렇게 썼다. IE라고 하는 전류는 IB 더하기 IC니까 앞에 생각했던 것처럼 두 개를 더해서 하고 IC로 표시를 하면 IC 이퀄 알파 IE라고 하는 그런 값을 가진다고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해석을 한다고 한다면 이런 등가회로들을 이제 동원을 해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하고 단자 3개를 갖고 있는 소자의 기능, 그래서 우리는 스위칭 작용하고 이제 증폭기 작용을 한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트랜지스터 BJT 개요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 그리고 BJT 구조 및 기요, 그리고 이제 NPN 트랜지스터의 동작 영역, 이게 중요했었죠. 그 동작 영역이 우리 NPN 트랜지스터의 차단 영역, 포화 영역에서의 동작을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NPN 트랜지스터의 활성력에서 동작을 주로 이제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NPN 트랜지스터의 활성력에서 동작을 바탕으로 이제 증폭기로 작용을 하는데, 그거의 등가회로, NPN 트랜지스터의 활성력에서 등가회로를 어떻게 그릴 것인가,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하고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여러분들 그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 부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